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울산의 한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던 손님이 먹튀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치킨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항의한 후 벌어진 일이었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손님이 머리카락을 뽑은 후 치킨에 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할머니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리뼈가 골절됐는데 요양원 측은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도 시간은 짧은데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시작합니다.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명문 의대생 최모 오늘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끝내 신상 공개 안 했습니다. 이 피해자 유족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죠. 하지만 피해자 측이 공개를 원했을 때도 경찰은 공개 안 한 적 많습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기준이 없습니다. 자,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 최모는 물론 최모 가족들 신상까지 다 털린 상황에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혜 아나운서,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 만나보시죠. 자, 지난 일요일 지리산 노고단 올랐다가 해무리가 너무 예뻐서 사방 가족들하고 공유합니다 하신 장정숙님. 사람 찾습니다. 추영이 1979년 북마산 회원동 한 집에서 살면서 아이도 같은 해에 낳았던 영호 엄마 추영이 꼭 만나고 싶다 하신 강수희님. 자, 사진 또 만나보시죠. 지난 토요일 오후 3시쯤 서울 5호선 목동역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어떤 여성분이 저렇게 오더니 끝까지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인류의 뿜뿜 이렇게라도 감사 마음 전합니다 하신 박은채님. 또 사진 이어가죠. 자, 서울 노원구 구축 아파트 살아요. 층간소음 고통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무서워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죠? 하신 박채은님. 자, 신현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오죠. 예, 공원 화단이 쑥대밭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화단 앞에 여성들이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죠. 자, 이때 쑥 꽃을 한 움큼 뽑아버립니다. 아이고. 자, 들고 온 봉투에다가 그걸 싹 넣어요. 자, 그리고 으쌰으쌰 봉지 안에 그냥 활짝 핀 꽃이 가득하죠. 그냥 한아름. 자, 양손에 들고 저렇게 힘차게 옮기는데 다른 여성들도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서 뒤적뒤적 너나 할 것 없이 저거 탁 뽑아가지고 그냥 한 움큼 저렇게 들고 갑니다. 아무리 지각이 없기로서니 진짜 왜 저러고 사니? 네, 어제 부산 시민공원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입니다. 제보자는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 6명 정도가 공원 화단에서 꽃을 훔쳐가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이미 근데 절도를 준비하고 온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끌고 온 장바구니 카트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빈 비닐봉지와 상자가 계속해서 나왔다고 하고요. 또 많게는 꽃 10본, 적게 뽑은 사람도 서너 본씩 장사도 가능할 만큼 많이 챙겨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꽃을 훔치는 사이에 다른 쪽에서는 공원 관계자들이 새로운 꽃을 가져와서 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공원 관계자가 제지하니까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또 훔쳤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처음이 아닌 것 같아서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야, 아니 이게 양 변호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할 문제입니까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닌데도 저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보자분은 저분들의 정말 저게 잘못이라는 걸 모를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제보까지 했다라고 하시는데요. 저 공원이잖아요. 공원이 됐건 아니면 길거리가 됐건 관리하는 주체가 있는 곳들에서 저렇게 꽃이나 뭐 나뭇가지 같은 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절도입니다. 게다가 저렇게 6명이 때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특수절도예요. 특수절도야. 저건 1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리고 야생이라고 해서 산이나 들 같은 데서 함부로 또 가져가잖아요. 네. 산림자원보호법 같은 데 또 저촉될 수도 있거든요. 제발 길에 피는 꽃 한 송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같이 즐기세요. 왜 저러십니까? 왜 저러고 살아 진짜.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지금 이거 난립니다. 김호중 교통사고 뺑소니.
자,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에 도주했습니다. 영상도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어설픈 변명으로 이거 둘러댔다가는 정말 공사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김호중 씨 하얀색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던 택시와 부딪히는데요. 그런데 두 차량이 출렁일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SUV 차량은 잠시 멈췄지만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 차를 운전한 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인데요. 하지만 자수를 한 건 매니저였습니다.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 씨라는 걸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김 씨는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전날 밤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나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은 달랐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그 차가 일단 중앙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마주오던 택시랑 바꾸서 앞바퀴가 확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갔어요. 네. 이건 저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일단 소속사 측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저 사고를 내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황해서 서야죠. 그럼 당황하면 일단. 근데 이제 부응하고 가죠. 그리고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이러이러 자초지종을 얘기했나 봐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운전한 본인이 경찰에 가든가 해야 되는데 예. 일단 소속사 얘기로는 김호중 씨 모르게 매니저가 자진해서 왜요?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게 계속 아닌데. 이상합니다. 계속 이상해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에야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이때 소속사의 입장인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 일단 김호중 씨가 음주 검사를 해서 음주가 나오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 저 아니에요. 사고 전에 뭘 했는지가 일단 그렇죠. 1번. 그걸 얘기를 해야죠. 소속사에서는.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소속사의 이 입장이 어느 정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김호중 씨하고 매니저하고 얘기를 하고 뭐 네가 대신 가라라거나 혹은 매니저와 둘이 그럼 너가 운전한 걸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다면은 죄가 하나 추가됩니다.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돼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매니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단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김호중 씨가 그 전에 뭘 했는지. 운전대를 잡기 전에.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행적을 얘기를 해야지 다음 날 음주검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사고 내고 쓰지 않고 그냥 가면 대부분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고를 당황해서 그냥 갔다고요? 저건 내려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하면 끝입니다. 끝이죠. 인사사고도 안 났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 해명이 그러니까 대중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공사 커질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가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 위를 보드를 탄 학생들 빠르게 쉥 내려가는데요. 쭉 타고 내려가는데 순식간에 교차로까지 빨간불인데 스톱인데 그냥 갑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자, 누구 인생을 또 망쳐놓으려고 또. 그러게요. 저 영상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이게 뭐 갑자기 어디서 드르륵 소리가 나니까 좀 들으셨잖아요. 스케이트보드 세대가 남학생들이 저 위에 타서 왜 헬멧도 착용하지 않도록 그대로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 신호까지 위반해 가면서 저기를 갔다라고 하는데요. 자, 누구 인생 진짜 저걸로 사고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고가 일어날까요? 문제는요. 저렇게 났었을 경우에 저 스케이트보드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량입니다. 차에 해당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호 위반한 것도 본인들 중과실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사고가 나도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 차량 운전자도 정말 큰 공격을 겪지만 몸을 얼마나 크게 다칠 수 있을까요? 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우, 지금 헬멧도 안 쓰고 안전 보호장구도 없어요, 지금. 자, 이번에도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 벌러덩 저렇게 누워서 쿨쿨 자고 있어요. 한 슬리퍼는 또 덜렁 저렇게 바닥에 벗어두고 품에는 가방을 꼭 뭐 안에 중요한 거 있나 보죠. 저렇게 껴안은 채 다리를 접어서 또 자고 있습니다. 자, 자정 넘은 막차였느냐? 아니죠. 출근 열차였습니다, 교수님. 네, 저게 이제 지난 5월 10일 오전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그 수인 분당선 열차에서 목격이 된 그런 모습인데 제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서 수원역에서 이제 탑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남성이 이제 남성이라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좀 어린 학생 같기도 한데요. 좌석 3개를 차지하고 신발까지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근 시간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 제보자의 그 표현에 따르면 다행히 6개 역을 딱 이렇게 그 지나서 일어나더니 그때부터는 앉아서 잤다. 그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깨우고 싶었지만 세상이 흉흉해서 해코지라도 당할까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마디 더 이렇게 거둡니다. 예. 술에 취한 거라면 적당히 마시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 출근 시간대에 저렇게 잘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상당히 불가사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는 저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개입을 했어요. 일어나라고.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흉흉해서 술 드신 거면은 적당히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괜히 또 막 참견했다가 엮여서 뭐 고소라도 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귀찮습니까? 예, 다음 이어가죠. 택배 오는 족족 실종입니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자에 마스크까지 아주 그냥 완전 무장.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니 빈 배낭을 내려놓고는 자 콜라 한 박스를 으라차차차차차 가방에 쓱 저렇게 막 우겨 넣습니다. 지퍼도 안 닫혀 지금 으라차차차차차 들고요. 그 와중에 또 힘은 장사야 또. 자, 그리고 며칠 후에 똑같은 모자에 똑같은 가방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자, 이번에는 우유 박스를 가볍게 품 화면에 들고 유유히 이만 총총.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진짜. 그 나이에 우유 먹어서 또 뭐 하려고 또. 근데 지금 보시면 저게 5일 간격이거든요. 첫 번째가 4월 28일, 두 번째가 5월 3일입니다. 근데 모자와 복장이 똑같죠, 가방까지. 일단은 저 모습을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피해가 추가로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사고는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서 조기가 4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이 지금 저런 일을 당했다고 제보를 하신 건데요. 콜라 한 상자, 또 우유 한 박스입니다. 사실 피해가 엄청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여기서 4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두 번 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 저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저 우유는요. 예. 사장님이 본인 애들 주려고 배달시킨 건데 세상에. 그걸 훔쳐간 겁니다. 진짜.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또 언제 와서 또 지금 한 번 저 자리에 이제 물색을 했으니까 자주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저 가게로 택배를 못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아.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처벌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상습범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까 봐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고모도 어버이. 시고모님이 왜 어버이일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어버이날에 시고모님을 안 챙겼다가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조카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 부부는 주말마다 시부모님을 찾아뵈러 가는데 근처에 시고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겸사겸사 들른다고 합니다. 명절과 생신 같은 기념일에도 작은 선물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어버이날을 맞아서 시부모님과 사연자 부부가 함께 외식을 했는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고모가 서운해하시더라 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내년부터는 작게라도 챙겨라 말했지만 사연자 부부는 어버이날에도 챙기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름 챙겨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서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고모님이 남편을 어렸을 때 키우거나 돌봐준 것도 아니고 시고모님에게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왜 사연자 부부가 어버이날까지 챙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속이 좁은 건가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니 고모님, 저는요 좀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걸랑요. 어버이날에 왜 저희가 고모님을 사촌 아주버님이랑 형님 계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저희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누가 보면 어머님 대신 고모님이 우리 성훈 씨 키운 줄 알겠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그래.
이거 뭐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만은 들어보세요. 다음 시고모님.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우 너무 서운하구나 얘. 늘 시댁하고 우리 식당 엎어지면 코 닿을 때다. 외식하러 나가면서 잠깐 들러서 고모님 하는 게 그게 어렵니? 나도 니들 틈에 껴서 밥 먹을 생각 없었어. 그저 말 한마디 하나 안 하나 그거 좀 기대했던 건데 아유 너무너무 서운하구나. 야 성문아 너 각시 말하는 것 좀 봐라. 아이고 참말로 X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부터 달려보죠. 글쎄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왜 어렸을 때 부모님 대신 다른 사람 댁에서 친척집에서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어버이날 챙겨야죠. 그런데 시고모님이 저기 남편분을 키우셨나요, 혹시? 그런 사정이 없으면 저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왜 그러는지 잘 저도 추론이 안 되네요. 교수님은 추론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저런 그 케이스는 지역 관할이 아니고 인적 관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 바로 옆집에 살든지 같은 동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시부모냐 아니면 시고모냐 그것을 분명히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고모의 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데 저렇게 영역을 확장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우리 온 한민족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이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사실은 저런 걸 갖다가 옮기지 말고 자기 선에서 끊어야죠.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좀 약간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동안에 명절 생신이 되면 선물을 갖다 챙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런 케이스가 호의가 점차적으로 권리가 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괜찮아야지 그게 서먹하다 또는 뭐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되면은 진짜 나중에 인간관계가 서먹해집니다.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시고모님이 이제 거의 매주 봤다 그러잖아요. 시부모님 댁 바로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매주 인사를 하고 하니까 거의 자식처럼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좋게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뭐 보니까 생일도 챙기고 또 명절 때면 또 바로 근처니까도 챙겼는데 이제 어버이날 안 챙기니까 뭔가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본인이 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기서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죠. 아, 내가 저기 부모가 아니구나라는 걸 거기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옵션이잖아, 옵션. 사실상 그냥 내가 부모랑 동일하게 그냥 느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 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오히려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올라오는 진짜? 것까지 바라시는 거는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그걸 가지고 서운해하신다 이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요. 자, 백다혜 아나운서. 네, 저의 의견이요. 아니 뭐 아무거나. 근데 저는 시고모님을 챙겨드리면은 사실 시고모 부님도 계시잖아요. 계속 확장해서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딱 그 양가 부모님만 챙기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는 조카 며느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을 보면요. 나나님께서는 챙겨드렸더니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미가님은 시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아들한테 전하니까 시월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이기환님께서는 고종사촌이 우리 부모를 챙기면 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나님은 잘 안 보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어버이날 당일에 아무 말도 없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제보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일 밤 9시쯤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가고 계셨던 이경호님 보고 계시죠? 건너편 하행 차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수상한 불빛을 감지하셨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왼쪽 트럭 주목해 주세요. 보셨나요? 초록빛, 초록빛. 천천히 다시 한번 초록빛. 그렇습니다. 레이저 건너편 차로의 차량 운전석을 향해서 저렇게 레이저 불빛을 쏘고 있던 겁니다. 예, 세상에 운전자 눈 쪽을 향해서 저걸 쏘고 있던. 야, 고속도로 순찰대에도 바로 신고를 하셨다는데 워낙 지금 어두워서 번호판 식별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잡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자, 트럭 운전자 당신 혹시 사건 반장 보고 있나? 너 내가 꼭 잡는다 하셨네요. 울산의 한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던 손님이 먹튀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치킨에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항의한 후 벌어진 일이었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손님이 머리카락을 뽑은 후 치킨에 뿌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시작해보죠. 네, 지난 2일 자정쯤 울산의 한 치킨집에 남성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마감 시간이긴 했지만 사장은 손님이 치킨이 많이 먹고 싶다는 얘기에 사장은 주문을 받았는데요. 손님은 후라이드 반, 마늘 간장 반, 술 한 병 이렇게 총 22,000원어치를 시켰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치킨이 나오고 15분쯤 뒤에 갑자기 사장을 불렀더니 기분 나빠서 치킨을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장이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치킨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라이드 치킨 위에 머리카락이 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요. 마늘 간장 치킨에도 소스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하고 막 사장님이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예. 이 사장님이 이제 사실 자기가 만든 그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저렇게 나왔다라고 뭐 머리카락이 작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순간적으로 놀라고 당황해서 이제 일단 사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치킨에서 머리카락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대체 왜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마감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치킨 기름 냄새 빼려고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머리카락이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이 아닌가 이분도 상당히 서정적으로 그럴 된 수가 거예요. 있군요. 하도 그거 하니까 또는 뭐 닭에 뭐 검은 머리가 나오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머리카락을 자세히 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손님이 그야말로 바람같이 없어졌다는 거죠. 자, 사장님이 그 치킨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한 올 한 올 세어봤더니 무려 별이 6개, 60가닥이 됐다는 거예요. 손 안에 막 수북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게 바람을 타고 오기엔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CCTV 영상 돌려보셨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토핑이 뭘까요? 자, 사장님이 그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요. 영상이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젓가락질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치킨을 먹을까 이렇게 고심하는 손님이 갑자기 주변을 슬쩍 살펴봅니다. 지금 블러처리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다 다시 또 뭐 아무렇지 않게 치킨을 이제 입안으로 꼬리시켜가면서 맛있게 얌얌 먹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 손님 오른손으로요. 본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습니다. 그리고 마치 토핑을 뿌리듯이 까만 마늘 간장치킨 위에 골고루 세심하게 차분하게 얹어줍니다. 근데 좀 아팠나 봐요. 머리를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또 머리카락을 뽑아요. 그러면서 치킨 위에 톡톡톡 야무지게 뿌려주고요. 간장치킨에만 뿌리면 서운하잖아요. 머리카락을 뽑아서 이번엔 후라이드에도 솔솔 뿌려줬던 겁니다. 세상에 치킨 한 마리 때문에 저 생 머리카락을 뽑는 저 아저씨 나중에 후회합니다. 보니까 아까 약간 아파하는 것도 같네요. 좀 뽑으면서 얼마나 너무 많이 중요한데 뽑아가지고. 머리카락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을 타고 머리카락이 들어왔나. 그 들어온 머리카락이 정확하게 치킨에 착지하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CCTV를 본 순간 너무나 황당하게 말문이 막혔다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60가닥 정도 됐다고 해요. 뭐 한두 개 넣는 것도 60가닥이나 뽑아서 넣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공짜로 먹고 싶고 또 아무리 그 치킨이 뭐 먹고 싶다고 해도 저렇게 머리카락을 한두 개도 한 60개를 뽑아서 치킨 위에 저렇게 토핑처럼 뿌려놓는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렇게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다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런 걸 이용해서 저렇게 먹튀 행각을 벌인 겁니다. 정말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사장님이 CCTV에 찍힌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 그 계산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먹튀남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이 인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으셨다는 거예요.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분이 왔을 때 조금 낯이 익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설마 그 한 달 전에 먹튀해놓고 와가지고 또 먹겠나 이런 생각을 순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뭐 아니겠지 생각하고 주고 난 뒤고 그러고 난 뒤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래도 찝찝하고 뭔가 이상하고 해가지고 제가 다시 돌려봤죠. 같은 부위더라고요.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저런 인간을 두고도 같은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한 달 전쯤에 놈이라고 해야지.
한 달 전쯤에 먹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후라이드와 술 한 병, 총 21,000원을 주문했었는데요. 치킨을 먹고 계산할 때 카드를 꺼냈는데 그때 카드 단말기에서 계산이 아무리 긁어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돈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손님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꼭 찾아와서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드로잉님, 전국의 탈모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첫 번째 먹튀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아유, 저 인간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그냥 넘어가 주셨대요. 자, 그런데 또 저짓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그 국수집 사장님한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 털어놓으셨는데 그랬더니 그 반응이 딱 왔죠. 그랬더니 이 인간 똑같네. 우리 집에서도 먹튀했어라는 게 국수집 사장님 그 반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수 사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당신 집에서도 국수를 먹고 나서 갑자기 돈이 없다라고 해서 돈을 은행에 가서 찾아오겠다라고 했답니다. 여기까지는 치킨집에 처음에 갔을 때랑 똑같잖아요. 근데 갔다가 안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왔대요. 아, 진짜요? 지금 마침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갖다 드리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아마 같은 동네에 있나 봐요. 그래서 몇 번 동네에서 심지어 마주치기까지 했대요. 국수집 사장님하고는. 근데 거기서는 또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국수집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 경찰이 그때 얘기를 해주기를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이미 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아, 백 변호사님.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 인간. 그래서 치킨집에서 먹고 그냥 갔죠. 그랬더니 제가요? 먹튀한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 보여주니까 영상이 있는데요? 네, 이제 CCTV를 보니까 제가 치킨집에 돈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럴 때 꼭 이제 이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처를 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 동네 사람인데 그냥 와서 좀 주면 되지 뭐 전화번호가 저희가 줄 필요 있나요? 오고 싶으면 와서 돈 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뒤에 그 손님의 말이 가관입니다. 제가 어느 가게인지 모르는데요. 너무 여러 군데서 먹튀를 해서 모르는 건지. 세상에. 이제 그래서 사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와서 돈을 낼 생각 자체가 피해 회복을 해줄 생각 자체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와서 사과하고 치킨값 냈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수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딴 데 가서도 할 거다.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꼭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이 진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지 계속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저 동네 아마 저 사람 때문에 선불제로 다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계속적으로 저 습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돈을 갚을 의향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 사람이 지금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게 지금 머리 한 토의 값이 앞으로 몇 년 지나서 저게 얼마나 그 값이 더 많은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손오공도 아니고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지금 CCTV를 보여주니까 수긍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갖다가 편하게 먹느냐 아니면 남의 돈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하면서 불편하게 먹느냐 그 차이에 대한 행복의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4살 할머니를 오랜 숙고 끝에 요양원으로 모신 가족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양원 생활을 하는 할머니의 표정은 환하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할머니가 전치 14주에 골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역시 제보 사건인데요. 할머니 외손녀께서 직접 제보를 주셨는데 그냥 좀 영상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하신 외손녀의 할머님은 84살이시라고 합니다. 뭐 고령이시고 또 치매도 있으시다고 해요. 하지만 이 가족들 또 삼촌이 한 5년가량을 정말 정성으로 집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들이 일을 해야 하니까
혼자 집에 이렇게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혼자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려서 뭐 경찰이 찾아오는 일도 몇 번 반복되기도 했었고 예. 또 가족들 나간 상태에서 혼자 방에만 계시도록 두는 그것도 또 못할 일일 것 같아서 가족들이 정말 고민 끝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요양원에 올해 1월에 모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양원에 처음 모셨을 때 요양원 측에서 뭐 색칠 노래라든가 아니면 종이접기 노래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그런 모습 사진도 찍어도 보여드리고요. 할머니도 웃으셨대요, 많이. 그래서 아, 잘했다, 잘한 결정이다라고 안심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부터 점점 할머니가 가족들이 면회를 가도 말수가 없어지고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할머니의 표정 변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가 살짝 제 정신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보호자가 꼬집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요양원 측을 워낙 또 신뢰를 하고 있었을 시기라서 크게 의심치 않고 넘어갔는데 할머니가 네, 치매 이제- 기운이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말만 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도 저 입장이기도 하죠. 요양보호사가 잘 해줬을 거다, 관리 잘 됐을 거다 하고 믿고 넘어갔는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멍이 좀 크게 발견이 돼가지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알 수 없는 멍이 몸 곳곳에 생겨났다.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문제지만 이제 몸 곳곳에 멍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면회 갈 때마다 할머니 뭐 손등, 뭐 몸 곳곳에서 이제 멍이 발견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물어보겠죠, 요양원에. 할머니 몸에 왜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냐 하니까 요양원 측에서는 특별한 일 없었고요. 할머니가 그 침대 난간을 세게 흔드시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이후에 이제 면회 온 가족들한테 요양보호사가 나를 꼬집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 가족들이 그냥 아무 요양원이나 보낸 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알아보고 요양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야.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잘해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제 더 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멍이 아니라 눈가에 아주 큰 멍이 든 겁니다. 이때부터 가족들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저 멍입니다. 커지고요. 요양원 측에 이때 CCTV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CCTV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결국 사달이 나고 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발끝이 머리까지. 네, 지난달 10일 가족들은 할머니가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부 골절로 응급실에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양원 측이 한 해명은 기저귀를 갈다가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한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CCTV를 보니까 사실과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가 베개를 들어서 할머니를 때립니다. 또 할머니가 손을 들자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엔 할머니가 발을 들어 올리자 왼쪽 발목을 확 낚아채더니 할머니의 머리까지 쭉 꺾어버립니다. 할머니의 왼쪽 다리는 부러져서 힘없이 축 처졌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새를 느낀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다리를 괜히 만져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대로 기저귀를 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 일로 대퇴부가 골절이 됐고 결국 할머니는 수술대에 오르면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도 부러진 뼈 모양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오는 모양이라고 판단했고요. 가족들은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CCTV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찍혔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실 저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치매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이 복통이 터져서 죽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 여자 참 인성이 어떻게 보면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이 너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죄송하다. 뭐 죄송하다라는 얘기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건이 기사되니까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마사지식으로 다리를 들다 그랬다. 또 어르신이 꼬집을 해서 말리려고 하던 게 그렇게 보인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퇴사한 상태거든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사과는커녕 연락도 한 통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현재 밝혀진 것만 지난 3월에서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 저렇게 폭행을 한 정황을 포착을 해서 지금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요. 그런데 또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도 빨리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오면 말이죠. 저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인데 왜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제보 메일과 제보 카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보내신 이런 분들의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방송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CCTV 영상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제보자분들의 말씀을 믿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분처럼 CCTV 영상을 구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좀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이런 폭행 피해를 입는 것 같다라는 심증이 딱 드시면 무슨 수를 좀 써서라도 꼭 CCTV 영상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참, 이 하는 짓을 보니까 과연 저 할머니 혼자겠는가? 진짜 화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제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CCTV 5개월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에. 요양원 측에서 CCTV 업데이트를 이유로 2달치만 주겠다. 그래서 2달치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한 개도 안 빼놓고 전부 다 꼼꼼히 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충격적인 건 이 제보자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또 노인분들에게 똑같이 또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심지어 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들 역시 할머니들을 막 뭐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막 다루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요양보호사는 퇴사했겠죠. 그 사람 빼고 나머지 모두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다른 가족들한테도 알려야 되잖아요. 예. 알리려고 했는데 이제 네이버 밴드,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 그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 이 사실을 좀 알리려고 그랬는데 제보자 가족들을 강퇴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지금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증거 영상들 모두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건 뭐 제보자 주장이라고만 좀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 요양원, 그 요양보호사 눈 가리고 아웅. 자, 이번에 덜미가 딱 잡혀버린 겁니다. 저희가 그 해당 요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작진이 그런데 전화하고서 놀라서 뭐야 이거 하면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병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JTBC 사건 반장님 PD라고 합니다. 네. 뉴스 좀 많이 나온 그 폭행 사건 말인데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 건데 저희 쪽 잘못 거신 거 아니실까요? 요양원 아닙니까? 요양원은 맞는데요. 저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일 없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PD가 전화를 했는데 진짜 잘못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했어요. 너무 차분하게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희 아니고요. 잘못 걸었고요. 들으신 것처럼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다시 그 제보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가 맞습니다. 저 요양원 맞았고요. 지금 그 제보자분에 따르면 모든 언론에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할머니 가족들 전화도 저런 식으로 받았대요.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있어서 그래서 제보자가 결국엔 요양원에 찾아갔더니 우리 또 뭐 전화 제대로 응대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또 나왔다라고 해요. 지금 요양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섰다라고 하고요. 일체 무슨 위자료가 됐든 병원비가 됐든 이런 손해배상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요양원 측에서 우리 그러면 학대 예방 교육은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은 추가로 밝혔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다 알고 전화를 했는데 저희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더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 뭐 저게 다 CCTV로 나왔는데
또 전화를 그렇게 받아서 우리 PD께서 깜짝 놀라서 사과를 할 정도니까 저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전략 같은데요. 지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통상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잘 하지 않는 게 저게 지금 대퇴부 골절이니까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서 지금 이제 만약에 치매가 있는 분들은 치매가 훨씬 심해진다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선망 현상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전에는 가족들 얼굴도 다 이렇게 알아보고 이름도 불러줬는데 지금은 자기 딸에게 언니라고 부른대. 아유, 어쩜 좋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댓말로 제발 여기 요양원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어머니, 즉 다시 말해서 이 할머니 딸 같은 경우는 그날 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갖다 그만두시고 바로 이 할머니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또 후유증이 있냐면 나머지 이 가족들이요. 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왜 저기에다가 모셔가지고 저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그러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 보고 더욱더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자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요양보호사가 철저한 사법 처리를 갖다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아, 진짜 이름 그냥 확 진짜. 자, 두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미국 한 가정집에 예고 없이 들이닥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곰 가족인데요. 마치 제 집처럼 어미곰은 수영장에 뛰어들어서 물놀이를 즐겼고요. 귀여운 아기 곰들은 아직 물이 생소한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어떤지 두리번거리면서 훑어보기도 하고요. 커다란 나무를 오르내리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치지 않았고요. 그야말로 호캉스를 즐기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택 주인은 무서워하지 않고 흐뭇하게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곰 가족들이 작년부터 이 집에 가끔 놀러 왔었기 때문인데요. 녀석들이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영상을 공유한 주인은 아기 곰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면서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야,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차량이 도로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몇 명의 남성들이 지금 앞을 막아서고 있죠. 그때 형광색 조끼를 입은 나 남성. 네, 달려들어서 몸을 쿵 하고 부딪힙니다. 자신이 달려들어 놓고 아프다는 듯이 돌아 누워서 몸을 축 늘어뜨립니다.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한 상황이긴 한데요. 한문철 TV에서 많이 본 건데. 이 남성의 정체 근데 반전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교통법규 집행관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거 지금 조끼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차를 멈춰 세우려고 사고가 난 것처럼 이를 꾸민 건데 그 모습이 너무 허접해서 네, 많은 비난을 받았고요.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저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반전이 또 한 번 있었는데요. 바로 저 차량이 불법 차량이었는데요. 예.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운전자가 그 면허를 따지 않고 불법 운행을 했던 겁니다. 집행관들이 차량을 억류하려고 했지만 운전자는 거부하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데요. 결국 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해 네, 저렇게 혼신의 연기를 펼쳤던 겁니다. 눈물겹지만 그래도 저런 식은 안 되죠. 아, 그렇군요.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계단에 있는 무엇인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바로 야생 뱀이었는데요. 무서워. 네, 그런데 꿈틀거리며 피하는 뱀의 꼬리를 위험해. 덥석 낚아채더니 한 번에 들어올렸습니다. 네, 게다가 커다란 뱀을 자신의 키와 비교하면서 자랑까지 하네요. 왜 꼬리를 잡아? 네. 이 여성이 이렇게 용기를 발휘한 이유. 이 언니의 결혼식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이 결혼을 축하하고 있는 와중에 뱀이 결혼식장에 침입해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는데요. 이 여성, 언니의 결혼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 이 민폐 손님을 쫓아내기로 결심했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머리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네, 여성 어릴 때부터 봤던 야생 생존 프로그램에서 뱀 잡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네, 사실 뱀을 잡을 땐 앵커 말한 것처럼 머리와 목살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꼬리부터 잡으면 좀 물릴 수 있잖아요. 물려. 네, 뭔가 좀 잘못 배운 것 같긴 한데 어쨌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 평소가 뭐였죠?
칼을 쓰던 것이었나요? 구석구석 쓸고 닦았던 거? 아니면 뒤처리까지 챙겼던 그것? 로보락의 등장. 청소의 종말. 로보락. 센시아.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아.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아.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부처님 오신 날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